자,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정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던 호랭이님 이야기에 바로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별일 없는 거 맞으시죠? 네, 뭐 별일 없어요. 네. 아이고, 또 호랭이님 오랜만에 또 이제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이야기 한번 하기까지도. 그쵸. 엄청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도 정말 또 다행인 거는 우리 규정님들께서도 기도도 많이 해주셨을 거고, 같이 또 바래 주셨을 네. 거고, 또 네. 공감해 주셨었어요. 모든 이야기들을. 음, 네,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네, 일들이 실제로 겪지 못하고서는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정말 또 오랜만에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인데, 오늘 네. 배경이 한국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와, 있었던 일이에요.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네.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그때가 한 2002년 월드컵 직후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월드컵 직관도 할 겸 겸사겸사 해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별일 없이 계속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계실 때 이제 아버지께서 삼촌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일어난 일인데, 네, 지인께서 이제 귀농을 하셨는데, 가족 전체가 귀농을 하셨는데, 그 귀농한 집에서 조금 많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마침 삼촌도 한국에 계시겠다 해갖고 삼촌한테 말씀하셨고, 삼촌 역시 이제 오랫동안 쉬셨으니까 별 거부감 없이 알겠다고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먼저 찾아뵙는데, 네, 그 가족이 이제 강원도로 귀농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 이사 가고 나서는 별일이 없다가 이사를 가고 한 달이 좀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막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삼촌이 만나러 갔을 당시에는 집에 계시질 않았고, 이제 그 집에 못 있겠어 갖고 거기에 이제 뭐 축사도 운영하고 계셨고 했는데, 그런 걸 그냥 다 내려놓으신 상태로 도망 나오듯이 해서 밖에서 지내고 계셨대요. 네, 그래서 만났을 당시에 모텔에서 이제 처음에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상황을 보는데, 딸이 하나 있으시고 이제 와이프하고 그 남편분 이렇게 셋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따님 분은 많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되게 어렸대요. 그때 뭐 네네, 중학교에 갓 들어갔다 했나 초등학교 졸업 전이라 했나 했는데, 아무튼 그 또래 나이였는데 몸이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 있었고, 남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처음 한 달 동안은 뭐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한 달 네, 뒤부터 이상하게 딸이 막 많이 아프더래요.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얼굴에서 뭐 진물이 나온다고 했었나? 아무튼 오, 얼굴에도 되게 막 피부에 뭔가 막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딸이 아프다가 이제 와이프분도 되게 많이 몸이 아프기 시작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어떤 병이 이렇게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감기나 뭐 신종플루 이런 독감 이런 건 줄 알고 병원에 가서 뭐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딱히 이상은 없었대요. 그때 뭐 이상은 없었고, 열 나는 거에 대한 처방만 해주고 그냥 넘어갔고, 이게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하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는데, 몸이 아픈 게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더래요. 그 집에서 있을 때. 예, 그래갖고 그렇게 시간이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이분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계기가 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남편분께서 한 6시, 아침 6시 정도쯤에
일어나셔서 늘상 이제 그 축사에 가서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6시 이렇게 눈이 떠져서 일어나셨는데, 옆에 항상 와이프분이 계셨는데, 그날 안 계시더래요, 와이프분께서. 그래갖고, 아, 딸이 많이 아파갖고, 딸한테 가서 딸 좀 보다가 잠에 들었나 보다 하고, 일어나셔서, 바로 그냥 딸이 있는 방으로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와이프분이 딸이 자고 있는 위치를 보고 앉아갖고, 이렇게 손을 위로 들었다, 아래 내렸다, 막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계시더래요. 오, 등을. 예. 그래갖고, 뭐하나 하고 이제, 눈을 막 또 비비적 하셨겠죠? 졸린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보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흉기를 들고서, 그 딸을 이렇게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흉내를 내면서 계속 이렇게 막 하고 계시더래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너무 놀라셔갖고 와이프를 밀치고서는 딸아이를 바로 안고서 이제 방으로 가갖고 문을 닫고서는 진짜 생각할 그릇 없이 다시 나가서 와이프한테 갔는데, 와이프가 쓰러진 상태로 막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막 네. 흐느끼더래요, 누워갖고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거는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삼촌이 물어봤대요. 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길 바라냐, 뭐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딱히 뭔가 원하고 있는 그런 거 없다. 종교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예.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집을 봐도 되겠느냐라고 음. 해서 와이프분은 그 모텔에다가 두시고 남편분하고 같이 집을 가셨대요. 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 항상 시골에 가면 마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을, 주 마을하고 조금 한 15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좀 외진 곳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시고 계셨는데, 네. 딱히 외관상에 삼촌이 봤을 때 뭔가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뭐 기분이 쎄해지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지켜보는데 되게 특이한 점 하나가, 되게 썩은 냄새가 많이 났대요. 그 집 마당에서부터 집안 곳곳에서 막 생선 비린내 같은 거부터 해갖고 막 되게 썩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막 땅도 뭔가 퍽 이렇게 축축하다고 해야 되나? 물이 네. 이렇게 스며든 땅처럼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되게 축축하고, 그런 게 이제 집 안에서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생각했던 게 그 법사님, 일본에 네. 계시던 법사님이 생각이 났대요. 왜냐면 그분께서도 한국에 들어와 계셨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성당이나 뭐 이런 쪽에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들은 그분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해갖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갖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만 소화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너가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경우가 오면은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거나 하면 법사님이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별 이야기도 없으셨고 해갖고 그러면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집에서 머무르셨대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집 안에서 계셨는데, 네. 그 와이프분을 이제 거기다 계속 혼자 둘 순 없으니까 한번 와이프분한테 이상 증상이 일어났으니 와이프분을 데리고 집에 와서 한번 내가 지켜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봤는데, 일단 삼촌은 영안이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네. 이제 어떤 특정한 도구를 이용해 갖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향초하고 그 법사님이 주셨던 부적하고 그리고 그 구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구슬이 되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특이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 유대교 쪽에서 되게 부정적인 동물, 쥐, 뭐 뱀 이런 걸
안에다 넣고 만든 구슬이래요. 그런 예. 어떤 부위 같은 걸 넣고 만든 구슬인데, 왜 우리가 자석이 같은 극끼리 붙이면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슬을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자주 나오는 곳에다 놓으면은 그 영적인 것이 있는 곳의 반대편으로 구슬이 밀려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충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는 곳에다가 두셨대요. 거긴 특이한 게 집 밖에 부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예. 부엌에다가 그걸 놓고 부적을 이제 뭐 장롱 안쪽에다 놓고 이불 밑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되게 여러 군데에다가 뿌려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한 2, 3일 동안은 별일이 없었대요. 집에서 뭐 별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와이프분도 뭐 이상한 증상을 보이진 않으셨고. 근데 이제 네. 3일이 지났는데 3일 지나고 나서 아침에 그 남편분께서 삼촌을 급하게 깨워서 가보니까 축사로 데려가시더래요. 예. 그 삼촌을 데리고. 그래서 축사로 데려갔는데 축사에 가보니까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 한 5-6마리 되는 소가 진짜 이유도 없이 폐사를 한 거예요. 아, 죽었구나, 소들이. 네,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새 있잖아요. 새가 막 집 마당에 되게 많이 날아들더래요. 그러니까 새가 뭐 무슨 새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 네. 되게 새가 막 집 마당에 많이 이렇게 앉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자는데 뭔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부엌에서 새벽 뭐 진짜 2-3시부터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고, 네. 그리고 자고 있는데 자꾸 그 마당 밖에 어디선진 모르겠는데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이렇게 나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막 나고, 예. 그리고 땅을 막 파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물에 젖은 땅을 막 이렇게 저벅저벅 걷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밖에서. 보통집이 그래서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이거 뭔가 확실히 있구나 싶어가지고 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항상 불길한 곳에 가거나 하면은 내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좀 빨리 와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법사님은 또 자기가 지금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느껴지기에 또 별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처리하고 가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도움을 네. 주신다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막 몸이 무거워지고 뭔가가 자꾸 누르는 듯한, 흡사 삼촌이 외국에서 활동하실 때 뭔가 정말 강한 악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하실 때 느꼈던 그런 어떤 몸이 이렇게 찌부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래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와이프분한테 이상 증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와이프분은 멀쩡하고 남편분도 멀쩡하고 단지 들리고 뭔가 몸의 기운이 조금씩 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게 되게 심했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한 법사님이 오시기 한 이틀 전쯤에 그들이 이제 자고 계셨대요. 남편분하고 와이프분하고 이제 한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 그날따라 목이 너무 마르더래요, 새벽에.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갖고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나 이렇게 막 손으로 짚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주방에 가야지 물이 있겠구나 싶어갖고 일어나셔서 문을 열고 이제 마당을 휘적휘적 거리신 다음에 주방으로 들어가셨대요. 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주방에는 구슬을 이렇게 바닥에 가운데다 놔뒀는데 그게 신기하게 뭐 영적인 기운이 없으면은 움직이질 않는데요. 네. 구슬이 평지에서 굴르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향초도 놔뒀는데 그 향초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걸 보고는 이제 밖에 꺼내둔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따라서 드시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왼쪽에서 갑자기 뭐가 구슬 같은 게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대굴대굴대굴 구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삼촌 그걸 딱 무의식적으로 봤는데 구슬이 한 7개, 8개를 거기다 놨었는데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굴르더니 그 구석 그 모서리에 탁 하고 붙더래요, 구슬이. 예. 자석에 끌린 것처럼. 그래갖고 삼촌이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대요. 그래갖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구슬이 막 진짜
뭔가에 바람이 이렇게 쿵 분 것처럼 구슬이 막 굴러더니 그 구석에 다 같이 막 타다다닥 하더니 붙더래요. 우와, 예. 그래갖고 삼촌이 그때 이제 이거 좀 큰일 났다 하고 몸이 굳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삼촌은 거의 처음 겪다시피 했대요. 이렇게 네. 약간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그 당시 소름도 끼치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무서워서 굳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같은 기운을 만나면은 그걸 반대편으로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면은 그 구석 맞은편, 삼촌 뒤편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네. 그 말이. 근데 삼촌 뒤를 돌아보려고 딱 하는데 향초가 그 삼촌 등 뒤편으로 진짜 바람 부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지더래요. 그 불이. 오, 예. 막 바람 불면 향초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삼촌 뒤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막 휘어지더래요. 네. 그래갖고 삼촌이 뒤를 정말 보기 싫었는데 이게 사람의 욕구라는 게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공중에 떠갖고 흔들흔들 하더래요. 그래갖고 탁 봤는데 이제 웬 사람 하나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상태로 고개를 이렇게 위로 치켜들고는 이렇게 매달려 있더래요. 오, 예. 주방 구석에 그 벽에 그 천장에 매달려 갖고는. 사실 그걸 보고 놀래 갖고는 이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신 거죠. 나가셨고는 이제 방에 가갖고 막 그 남편분을 깨우셔갖고 혹시 주방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본 적은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막 했는데 그런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는 그날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셨대요. 네. 넘어가시고 그 집을 그날 아침에 이제 나가갖고는 이제 동이 이렇게 떠오를 때쯤에 그 집을 이렇게 밖에서 보시는데 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집이 그날부터는 밖에서 보니까 막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리고 그 뒤로 언덕배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집을 집어 삼킬 것 같이 보였대요. 삼촌이 딱 봤을 때 그때부터 뭔가 예. 집을 향해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게 집을 이렇게 잡아 삼키고 있다는 식으로 네.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날이 지나고 이제 법사님이 이제 되게 오시는 날이 되셔갖고 법사님이 그날 오후에 이제 집에 오셨는데 딱 삼촌이 오시고는 마중을 나가셔서 데리고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 도중에 법사님께서 여기 마을에는 이곳을 이렇게 뭐 지켜주는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뭔가 좀 이상한데 계속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법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 앞에 도착을 해갖고 딱 보는데 법사님이 막 혀를 끌끌 차시더래요. 이거는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니 딱 들어가시고는 바로 들어가시자마자 막 혼자 욕을 하시더니 그 집 뒤편으로 가시더니 창고 앞에 땅을 막 손으로 파시더래요. 오, 예. 손으로 막 파시는데 막 파면서도 막 욕을 막 계속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땅이 잘 안 파지니까 예. 나중에는 삼촌한테 삽 같은 걸 좀 빨리 가져와 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삽을 가지고 와갖고는 거기를 파내는데 그거를 진짜 엄청 깊게 팠대요. 계속 파라고 해서 계속 팠는데 파보니까 그 안에 그 무당분들이 가끔 이제 사자굿이라는 걸 하는데 그 예. 사자굿을 할 때 무당분들께서 입는 그 사자 복장, 까만색 옷. 네, 까만색인데 그 옷이 한 열 몇 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 땅 안으로. 예. 바로 그 상태에서 그걸 하시고는 또 마당으로 가셔갖고 마당 땅을 또 파보라고. 네. 그래서 마당 땅을 막 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파갖고는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네. 쥐 죽은 것들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게 진짜 몇십 개가 그 안에 이렇게 막 엉겨 붙어 갖고는 묻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는
인간이 한 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거 사람들이 한 거라고 하면서 네네. 여기에 지금 내가 못 찾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거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여기 엄청 많다. 그리고 내 눈에 양밥? 보이는 양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몇십 개나 되는 연가들이 진짜 집안 곳곳에 자리를 잡아 있는데 하나같이 다들 무서워하고 있다. 뭔가에 예.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이거 만약에 이대로 두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갑자기 그냥 하늘로 갈 거라고. 예.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마을을 지켜주는 그 신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단이 난 것 같다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그날 그 법사님이 대충 뭐 그것들을 걷어갖고는 뭐 이렇게 다 태우시고 뭐 어떻게 하셔서 처리를 하셨나 봐요. 하시고 네네. 그 집에서 하룻밤 지내시고 다음날에 이제 아내분을 이제 먼저 치료를 하실 생각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지내셨는데 그 밤에 네. 또 이제 삼촌이 뭔가를 겪었대요. 그래서 뭘 겪었냐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날도 자고 있는데 그날은 밖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네네. 밤에 막 되게 서글프게 웃는 여자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갖고 삼촌이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자꾸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가게 되더래요. 그런 네. 상황이 오면 늘상.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나가서 보는데 없더래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별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구름과자 한 대 먹으시려고 이제 대문 밖을 열고 나가서 구름과자 태우시고 들어오는데 웬 여자가 이번에는 여자인데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처녀 귀신 있죠. 아, 하얀 예. 소복을 입고 예. 머리가 길게 있는 여자가 울면서 그 아침에 삼촌이 오후에 그 쥐가 묻혀있던 곳을 팠다 했잖아요. 네. 거길 막 이렇게 파더래요. 거길 막 파면서 뭔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는 막 그걸 씹어 먹고 또 막 뭘 파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거기서 굳어갖고는 또 갈팡질팡 못하고 있는데 그 법사님께서 이제 딸 아이 방에서 이렇게 그 밖을 이렇게 문을 열고 보시면서 삼촌한테 말을 하더래요. 야, 저거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고. 저건 되게 안쓰러운 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왜 거기 그러고 있냐고 해갖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얘기를 듣는데 그걸 계속 삼촌 눈에 보이더래요. 그게. 네. 근데 삼촌을 신경도 안 쓰고는 계속 거기서 그렇게 그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법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삼촌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저기에 있는 거를 자꾸 먹는 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지금 아. 저거들 때문에 여기 묶여있는 애들인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다. 근데 저걸 먹으면은 저게 없어지면은 자기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먹는 거라고. 예. 내가 태웠는데도 저렇게 보여지는 모습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 자기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많아갖고 쟤는 저걸 보고 저걸 먹으면 자기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갖고 예. 계속 거기서 파갖고 그걸 먹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이제 구름가자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냥 네. 그래갖고는 먼저 주무시라 하고 한 대 더 태우게 오겠다 하고 이제 나가서 태우고 있는데 집 뒤편에서 이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말하기에는 사람 하나가 집 뒤편에 갖고 언덕배기 쪽으로 후레쉬를 켜고 막 후다닥 나가더래요. 네네. 그걸 삼촌이 봤대요. 거기서 그날. 근데 그걸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따라가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밤에 산에 와갖고 뭔가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싶었대요. 근데 예. 이제 집 뒤편으로 가깝게 해갖고 막 뛰어갖고는 언덕배기를 넘어서 나가는 걸 보고 이제 태우고 그날 잠에 들었는데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와이프분에 대한 의식 같은 걸 했나 봐요. 네. 하고서는 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 짓거리들을 1년 2년 해봐야 이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고. 아. 이거는
자기가 보니까 이 집 하는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한테 이걸 다 거두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마을에 신을 다시 불러와갖고 앉혀놓고 모신 다음에 신이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때까지 계속 모시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 뭔가 예. 진짜 엄청 강한 게 있는데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데리고 나가서 우선은 이 집을 이대로 둬야 한다. 여기서 와서 뭐 내가 뭘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바뀌는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데리고 나가갖고는 모텔에서 이제 한 며칠을 지내보시던 도중에 법사님이 찾아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삼촌한테 너 잠깐 나랑 마을에 좀 가보자. 네. 이렇게 해갖고 마을에 갔대요. 이제 차를 타고 그 집에서 더 들어가서 그 마을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법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화창한데 이 마을에만 비바람이 불고 있고, 이 마을 위로 정말 큰 무언가가 계속 날아다녔다. 네. 뭔가 마을 쪽에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어갖고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여기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마을에 그 영감님들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오래 사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물으시는데 다들 별 되게 시큰둥한 반응 아니면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그 집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마을 시끄럽게 하냐.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우리가 부르는 그 따로는 무당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떤 이런 것들을 책임져주는 무당이 있는데 이렇게 와갖고 뒤집어 놓는 거는 그게 아니지 않냐, 경우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삼촌하고 법사님이 느낀 게, 이거 뭔가 마을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는 법사님하고 이제 바로 찾아간 곳이 그 마을에 신을 모시는 신당을 네. 찾아가는데, 딱 그 신당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신당 근처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더래요. 네. 그 법사님하고 삼촌을 그냥 애초부터 알았다는 듯이. 그래갖고는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날 밤에 새벽쯤에 다시 들어가신 거죠. 이제 사람들 피해갖고 이제 넘어가셔갖고는 그 신당에 들어가셨는데, 신당 문을 여니까 그 신당 안에 막 그 신을 형상한 뭐 상 같은 것들이 한 8개가 있었대요. 네. 그 마을을 전체를 관장하는 신하고, 그 밑에 이제 뭐 영감, 그 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영감님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신 그런 상들이 있었는데, 거기 머리에 하나같이 부적이 막 다 붙어 있더래요. 네. 부적이 붙어 있고 막 뭔가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법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거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해갖고 이거 여기 있는 신들 다 꺾여 죽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 말씀을 하셨대요. 예. 그리고는 그 신당 안에 이렇게 되게 큰 김장독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걸 열어보셨는데, 그 안에 진짜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어떤 막 되게 잔인한 게 뒤섞여갖고는 그 안에 막 다 들어가 있더래요. 동물들로. 네, 동물들하고 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휴. 섞여갖고는 거기에 이렇게 막 죽처럼 돼 있었다고 했거든요. 삼촌 말하기로. 고독했나? 아휴. 예. 그렇게 하시고는 이게 되게 약간 좀 되게 허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해결 못한다. 건드리면 내가 안 된다. 이건 내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랄까요, 그 어떤 악한 존재를 만들어 갖고는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고, 예. 그리고 그 무당인지 뭔지 하는 사람은 만나지를 못했대요. 삼촌이 그 법사님하고 따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 안에 있는 신들을 그 무당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뭔가 합의하에 뭐 말라 죽였다, 꺾어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산신은 호랑이가 아니라고, 완전히 그냥 진짜 가죽만 보일 정도로 말라갖고는 이 마을을 버리고 떠났고,
예. 여기를 지켜주는 신은 말 그대로 허리가 접힌 상태로 죽었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뭐 신이 뭐 죽였다는 표현을 하는 게 참 웃긴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뭔가 여기에 모셔둔 이런 이 존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악하고 강해서 하질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미 그 터 자체가 법사님. 썩어버렸구나.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마을 사람들이 너무 그 배척을 했대요. 네. 마치 입 맞춘 것처럼 다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뭐 영험하다 생각하는 그 법사님조차 영문을 모른 채로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상한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분들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족분들이 돈을 지불하시고 산 땅이고 돈을 내고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처리는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은 여기에서 사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 있으면은 진짜 한 달도 안 됐고 다 죽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여기에다 내가 뭔가 처리를 해줄 테니까 한 1, 2주만 기다려 달라고 자기가 눈을 가려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씀하시고는 2주 뒤에 오셔갖고 한 게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뭐 양밥 같은 것들을 다 거두셨대요 일단은. 예. 근데 막 땅을 파보니까 뭐 고양이 시체부터 해갖고 아우. 뭐 까마귀 뭐 별의별 게 다 나왔대요. 그 땅에서도 나오고 그 주방 그 연기 나가는 통로 쪽에서도 나오고 뭐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미쳐버렸구나 그냥 마을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걷어 주시고 그 분들께서는 이제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본인들이 뭔가 지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도 있고 사정상 그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뭐 그 곳에 들어가 계시다가 되게 안 좋은 일들을 겪으시고는 아예 그냥 나가셨다고까지만 들었고 그 이후 이야기는 또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와. 그 터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 양밥을 했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터주신들을 다 그렇게 묘사를 죽여버렸는지. 시킬 정도로 네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냥 여기서 도망쳐라. 이거밖에 말을 못하는 곳이었네요. 그쵸. 뭐 아무런 그런 게 통하지 않았으니까. 이야, 이거는 제목이 딱 정해졌어요. 신을 죽인 마을이네, 이거는. 뭐 신이 죽은 마을이 아니라 죽여버린 거네, 그냥. 네 그런가요? 강원도 신을 죽인 마을. 이거 진짜, 이야, 이거는 어쨌든 2002년도 당시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충격적이네요.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잘 네 되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저는 그래도 종교학자 삼촌분 이야기라서 뭔가 좀 해결이 되겠구나. 우리 한국 땅이기도 하고 한데 아예 자체 포기네요. 이 마을 자체는. 그러니까 재생이 불가능한 아주 그냥 썩은 땅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의 한 마을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무당과 사람들과 합작을 해서 신을 죽여버렸다. 신을 꺾어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그런 한 마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